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유쾌한 개장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시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0.13%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코스피가 0.05% 마이너스. 미국 증시가 꺾이더라도 혹은 기술주가 꺾이더라도 우리 시장은 일단은 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시황부터 짚고 그 다음에 차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미국 증시에서 약간의 좀 기술주들 조정, 그리고 이제 전 재무장관이었죠. 이제 물가에 대한 일부 발언들, 약간 이런 것들이 투심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총 앞두고 있고, 또 배당 관련된, 벚꽃 배당 관련된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 PBR 쪽만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지수단에서는 그래도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2700선을 돌파하려는 이런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최근에 막 그렇게 좀 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애매하죠. 네, 좀 그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코스피에서는 412종목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수가 314종목으로 상승이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3종목 상승, 하락 종목수 656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은 좀 일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뭐 이제 선물에서의 좀 특이점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비차익, 뭐 외국인 현물 아직까지는 큰 뭐 매도나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일부 양시장 모두 좀 매도를 해주고 있고 선물 오늘도 좀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HLB가 2% 상승 99,100원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3% 플러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0.3% 마이너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즘 여기서 노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기도 0.3% 플러스. 일단은 지금 개장 초반 컨셉은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눈치 게임 1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가 오르나 뭐가 떨어지나 이런 거 시장 분위기 서로 지금 어디서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어디서 놀아야 되지 하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증시 뭐 기술주가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0.2, 0.1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장 투심은 역시 미국이랑 다르게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네. 들고 사실은 강하다고 얘기하면 억울할 것도 많은 게 우리는 뭐 미국 시장 쭉쭉 갈 때 그렇죠, 뭐 못 니케이 갔죠. 쭉쭉 갈 때 못 갔으니까 같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억울하기도 맞죠 그것도. 빨리 두 종목 얘기하면 안 될까? 막 장시하고 막 움직일 것 같아. 어디 가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투자가들이 벌써 왔다 갔다. 오케이. 하고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빠르게 두 종목 일단은 짚어주신다면 짧게만. 비올부터 왔습니다. 비올 좋습니다. 어제 엄청 오르고 오늘도 9% 오르는데. 야, 9%. 시작했을 때 30초 간격을 미리 얘기했으면 아마 아깝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10% 넘었어요. 일단 리포트 나온 게 있으니까 리포트 나오는 거 보시면 되는데 네. 그 특허 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아세요? 네, 특허 분쟁. 네, 특허 분쟁에서 어제 미국에서 이슈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온 네. 거. 근데 어저께 올랐는데 어저께로 끝날 장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 9개 회사하고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아. 2차 소송도 있는 것 같고 라이센싱 피 연계되는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합의금이 일시적이지 않고 그 매출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루다한테 받기로 한 70억 그 기사에 나온 거, 네. 회사에 나온 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올라갈 것으로 제가 감히 예상해 보고요. 안 좋았던 건 하나 있는데, 미국의 그 동부 지역에 막 확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일본, 이런 거. 네. 일본 시장이 엄청 크고 잘 돼 있고, 중국한테서 승인받는 게 있었거든요.
새로운 걔네 승인 받는 거 네. 그것이 2분기에는 일어날 것 같아요. 2분기 초반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하면은 더 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어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비올 어제 샀으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더 세게, 해주셨고 세게 지금 말씀드릴까? 10%에서 11% 오르고 있는 상황. 비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곳 10여 곳이랑 그 특허 소송 네.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 가지고 특허 침해 뭐 이런 관련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10곳 가운데 6곳과 합의를 또 완료했다. 그래서 또 이게 뭡니까? 비올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다. 여기서 소송 순이익금의 90%를 배분받아서 순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 비올보다는 클래시스 좀 보시면 좋을 클래시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해외에서 얼마나 유명한지가 좀 핵심인데 클래시스 제품이 아마 박근영 부장님 똑같은 얘기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이제 클래시스가 볼유머 쪽으로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클래시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제부터 해서 조금씩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올 같은 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래일 동안에서 벌써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뭐 이제 클래시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쫓아가기 계속 많은 사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클래시스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4%대부터 말씀드려 벌써 7%대까지 네. 같이 쫓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요 미용 의료기기 쪽도 뭐 저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어제도 얘기가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상황이어서 이게 단순히 비율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미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은 것이 일파만파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마치 한미반도체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크듯이 어. 이것도 다른 레벨로 갈 수 있거든요. 미용기기의 한미반도체는 비올이다. 그럴 가능성도 조금 보여. 오. 근데 비올이 뭐냐면은 이게 크래시 좋은데 네. 크래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갈 겁니다. 크래시가 안 되면 절대 아니고요. 네. 특허 분쟁에 걸린 다른 쪼무레기들이 이슈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비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한미반도체 쉬다가 네. 확 가듯이 어느 레벨에 가면은 밸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국 거 승인 나고 떨어지면은 이거 내년도 붙고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쫓아가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는 아마 쓸데없이 조정받으면은 쓸데없이 사도 괜찮아요. 쓸데없이 조정받으면 쓸데없이 사도 괜찮다. 손가락 그냥 눌러도 괜찮을 정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채팅방에는 경마방송이다, 리딩방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계장 시황을 전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급등하는 거 저희 클로징벨에 오시면 장 끝나고도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그럼 안 올라가는 거 하나 얘기할게. 안 올라가. 리포트 나온 거 어저께 나온 거 하나 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요거는 리딩 안 어제 했는데. 리포트 나왔어. 네, 하나마이크론. 근데 모 증권사에서 엄청 네. 세게 불렀거든요. 아, 근데 엄청 세게 부른 내러티브 대비했을 때 숫자는 조금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빨리 실적이 바로 붙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마이크론. 내러티브가 조금 실적 속도보다는 앞서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서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됐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계속해서 좀 눌려 있었던 느낌이 강했었는데 네네. 오늘 비올하고 클래시스하고 제이시스 메디컬도 2% 오르면서 초반에 좀 주목을 받는 분위기라는 거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라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르는 거에 대한 그런 이슈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네. 수급은 어때요? 지금 초반부터 수급이요?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은 큰 변화는 없고요. 좀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산업분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네. 요즘에 자꾸 똑같은 얘기한다고 막 화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일단 변압기 지금 여전히 또 굉장히 변압기. 좋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쪽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입니까? 오늘도 가요. 오늘도 뭐 HD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다 불을 뿜고 있고요. 뭐 저는 아직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이제 지금부터는 또 전고점을 또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로봇 쪽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쪽도 약간 은근슬쩍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부터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시작이 되고 오늘 KNR 시스템 요거 이제 유압 로봇 요거 관련된 쪽도 지금 굉장히 10%대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로봇 쪽 움직일 것 같아요. 짝꿍댕이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게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 왜냐면 수급이 좀 일부 쏠리고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아직 말씀드리고 많이 안 올라서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약간 차트가 좀 기모으는 차트 느낌이 네, 좀 기모아서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좀 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제 이어서 이제 유리 기판, 조금 연달아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정재 사단 뭐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유가 얘기해야죠. 유가. 네, 레몽레인 지금 17%, 18% 급등 나타나고 있고 유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해갖고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뭐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종목들을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쪽은 좀 단기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좀 그 신규 게임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잘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2등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1억 4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나이트크로우. 네, 나이트크로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비트코인까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이메이드 그룹주들도 좀 STO랑 엮여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도 조금 일단 시세가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좀 특징주들, 네. 테마주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WTI가 80달러 육박하면서 SOL이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GS도 1.6%, SK 이노베이션도 0.2%가량 플러스로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가가 얼마죠? 80불 됐나요? 79.72 아닙니까? 아직은 WTI? 네, 네. 맞아요? WTI가 잠시만요. 자막이 들어가지고. 79.72 네, 정도로 79.72.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유가가 말이에요. 그 GDP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이 있어요. 과거 20년 동안. 그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보통 경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단순히 인플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 가격을 제가 한 4, 5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83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83불 정도 내일이 간다 그러면은 경제가 부담이 될지 안 될지라는 퀘스천이 생길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그치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한번 이렇게 러시아 정유공장 타고 단순한 거면은 다시 내려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슈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GDP의 퍼센티지로 해서 가격을 기준치를 세우는 건데 그게 한 83달러 정도다. 그 과거 평균.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은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언급해주신 전기장비 HD 현대일렉트릭이 4.8% 오르고 있고 LS 일렉트릭이 5.7%, 재룡전기가 10%가량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도 오늘 네, 조선이 강하네요. 네. 현대중공업이 2% 오르고요. 하나오션이 5%, 삼성중공업이 4.6% 조선은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조선 무슨 뉴스죠? 그게 뉴스가 아니고 미국에서 네. 반도체와 비슷하게 중국 조선 얼마나 임팩트 할지 모르겠지만 네. 쟤네들도 문제 걸고 넘어가겠다. 수입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나와서 센터에 우리한테 좋은 거지. 네. 어차피 넘버는 나왔는데 다른 섹터가 막 가는데 그렇게 막 붙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타이밍에 괜찮은 플레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네네 말씀하세요. 그 조선 좀 더 붙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양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박살나면 네.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또 대규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높은 조선가를 더 부르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 쪽과 암모니아선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임팩트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암모니아선은 LNG선처럼 우리나라가 많이 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메탄올까지 만약에 그런 규제로 뺏어오면 상당 부분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이런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망고님이 조선 가지고 있다가 살이 생겨서 매도했어요. 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살이 생겼다고. 살이 생겼다고. 붙여 되겠다고. 그럼 붙여 대신 또 닦아다가 조금 비중을 그래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그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0% 전략 매도는 아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역시 반도체가 좀 쉬니까 다른 네네. 종목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네, 작은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SK하이닉스가 0.4% 상승, 한미반도체 1% 하락입니다. 죄송합니다. SK하이닉스 0.4% 하락, 한미반도체 1% 하락, 흡프스프 1% 하락, 이오테크닉스가 2.6% 하락, 동진세미캠이 2%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지금 전기장비나 요런 쪽으로 화장품이나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미용의료기기 미용의료기기, 이런 쪽으로도 좀 매기가 좀 쏠리는 2차 전지가 조금 것 빠지는데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2차 전지 테슬라가 네. 무대기로 다운그레이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올해 포캐스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 내년도 거 땡겨다가 하야겠다. 24년도 예측이 테슬라가 뭐 작년 180만 됐는데 네. 10%도 안 되는 거 아니면 험악한 스토리가 모건 스탠리 강세론자가 얘기했다고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강세론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 나는데 네. 10% 성장밖에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캐시플로우가 안 되면 유증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 최악은 100% 빠진다 그러는데 이번에 나온 어떤 웰스파고인가? 웰스파고. 웨드부시가 헷갈리는데 네. 또 왜 모르 시작하는 증권사가 한 것 대표적인 거는 저 신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네. 2차 전지 따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 테슬라 그러니까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근데 다른 데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데도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네. 다운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있는데 제가 말씀 결론은 2차 전지 우리 전체적으로 섹터 2차 전지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영향은. 테슬라랑 상관없이 우리 2차 상관없는 건 전지 아닌데 센티는 안 좋은데. 센티는 안 좋은데? 근데 그게 뭐 4% 빠지니까 우리도 한 2%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케이. 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곤님께서 부처가 돼야 주식으로 수익 나는 세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좋은 종목을 밑에서 잡고 조금 기다려서 부처가 될 때쯤 해서 수익 내서 파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하겠죠.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면 전반적으로 0.16% 상승, 코스닥은 음전하고 있습니다. 0.1% 마이너스 889포인트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어떤 게 좋은가 좀 봤더니 삼성전자만 살아남고 있어요. 역시 LS,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요런 S-오일 요런 종목들이 4% 8% 오르고 있는 거 상황이고요. 중형주 중에서는 오늘도 금융 일부 괜찮은 것 같고 헬스케어. 알겠습니다. 헬스도 나쁘지 않지. 다른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봐야 돼요. 바이오. 헬스. 네, HLB가 다시 좀 불을 뿜어주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사실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지라시 뉴스 때문에 완전 초를 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주고 2차 전지도 테슬라발 영향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돌 수 있는 산업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좀 쉬어갈 때 이제 그쪽과 지금 연관성이 생긴 변압기가 또 굉장히 세게 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또 단기적인 수급 이탈이 일부 나올 수는 있죠. 왜냐면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그럼 그거에서 갈 거 보면은 바이오 괜찮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뷰는 비슷합니다. 여전히 신약이나 뭐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알테오제이나 뭐 HLB 이런 쪽에서 뭐 강력하게 뭐 박살나는 이슈가 만약에 나오면 고를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뭐 ABL 바이오나 뭐 레고캠 바이오나 뭐 유한양이나 이런 쪽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좀 강한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제가 바이오 이따가 다른 거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소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모노모노님께서 보노보노님 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항공주가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한항공 지금 보합으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합병 상황입니다. 이슈는 다 끝난 거고. 끝났죠. 끝난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화물이 아니고 결국 여객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이 살아나야 돼요. 중국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원화가 강세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원화가 강세되고 중국이 오픈되는 효과가 되면은 네. 중국이 들어오고 돈을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쪽은 아주 큰 시세를 내기에는 저번에 저가 항목 중심으로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한항공이나 그런 쪽이 계속 의미 있게 갈 수 있을지는 속도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저기 반도체가 안 좋은 중에 하나는
인텔이 또 4% 빠졌는데 인텔 인텔 4% 빠졌는데 이게 이슈가 뭐 얼마 전에 인텔이 뭐 보조금 받았다고 뭐 그랬잖아요. 네. 보조금 취소했대요. 미국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조금은 국방부 주는데 25억 불 주기로 한 거를 일단 취소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4% 빠진 게 인텔은 좀 독특하게 오늘 4% 빠진 인텔 빠지고 테슬라는 이유가 있었고 네. 인텔은 그래서 빠진 거고 다른 거는 특별한 뉴스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IT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9시 2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지금 장은 저희가 언급드린 그런 업종들, 테마들, 종목들 요런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0.26% 일단 좀 버텨주고 있어서 2700 장중에는 2704포인트까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코스닥은 좀 쉽지 않습니다. 0.1%에서 올라오려고 지금 애쓰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노려볼 종목들 혹은 주목되는 리포트 내용들 뭐 이런 게 있으면 하나씩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저부터 하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게 테슬라 얘기였는데 좀 하셔가지고 아니, 살짝만 더 해도 네, 괜찮아요. 일단 이거는 하창원 본부장님 뷰가 중요한 그쵸, 거니까. 네, 말씀하시죠. 일단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테슬라가 이제 웰스파고가 조금 축소를 했고,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125달러로 하향을 했는데, 네. 사실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의 그런 애널리스트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메신저를 공격하네 이제. 아니,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궁금하니까 찾아봤더니 좀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하향이 조금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쪽이 대표적인 친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자 쪽인데 여기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내렸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막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영향이 일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웰스파고만 너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요럴 때 웨더부시에서는 오히려 테슬라를 매수해보자라는 얘기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쪽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안 좋은 게 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부담감이 일단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센티가 좀 안 좋다는 안 좋은 거죠. 센티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저는 뭐 이런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울 거고 사실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예상이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땐 시장에서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앞으로 정말 대규모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전기차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현금 유동도 되고 좋을 텐데 만약에 그게 이제 전기차 산업이 좀 안 좋아지면 현금 흐름들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FSD 부분에서의 좀 결과 물론 이번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그 한 차종 빼고는 전부 다 안 좋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FSD 쪽에서는 사실 뭐 저는 테슬라 이길 수 있는 데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부각이 되더라도 좀 타이밍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 때도 그렇고 메타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되게 주가가 빠질 때는 뭐 목표 주가도 되고 안 좋고 막 시청에서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이쪽이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이제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스타링크도 있고 뭐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의 좀 한번 흐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는 좀 2차 전지에서의 단기적인 차익 물량은 나오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뭔가 이 수익성 부분에선 좀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텔레칩스나 칩셋미디어 이런 자동차 반도체 관련 주도는 3% 4%또 같이 또 하락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반도체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좀 강한데 이게 수급에서 좀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어제 건데 삼성전자가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대량 팔았고 이제 요 기관 쪽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이 아무튼 좀 이렇게 반대로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연속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의 상승이 만약에 수급발 흐름으로 삼성전자가 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 반대가 되는 흐름들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GTC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된 삼성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장 동안에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라인업을 시켜두시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빵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빠른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이틀 정도 전부터 미리 좀 준비해보고 차트도 이렇게 뭔가 좀 뭐 짝꿍댕이를 만들든 좀 좋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제가 한 일주일 전,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이 분기점이 되는 주가 기준에서 사업 기관들이- 기준에서 그렇지. 분기점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 기관들이 왜 들어갔을 것이냐, 네. 단순히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팔 것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고 그거는 우연찮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네.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삼성은 S24가 있잖아요. S24 네, 그게 처음 갤럭시. 6주 동안 한 8% 작년보다 올라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애플이 힘들어하죠. 어. 애플이 AI 반도체, AI 휴대폰 없는 상태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깨지고 앞뒤로 깨지고 중국에 유일하게 AI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제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닉스는 없는 거죠. 무슨 그렇죠.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파는 건 아니고, 그래서 AI 폰 시장에서의 뒤처진 거의 개념을 애플이 좀 주춤한 사이에 얘가 칠 수 있다는 스노레가 하나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건 지켜봐야 되지만 네. 내러티브로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HBM을 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HBM 기술 따라간다 했잖아요. 네. 부인했지만은. 그렇죠. 근데 그 실제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적용되는 건 내년도부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뭐냐? HBM 아니고 기존의 옛날 레거시 제품의 재고가 많아요, 삼성전자가. 지금도 많아요? 그쵸. 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미국이 애매하면은 팔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AI 반도체를 입도 선매, 어. 새로운 정부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입도 네. 선매를 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는 풍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데가 누구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소화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중국발 내러티브. 두 가지가 땡처리로. 그렇지. 근데 어차피 안 팔리면 문제인데 그 만약에 중국이 하면은 그렇게 땡처리 안 하고 팔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겹쳐서 네. 이게 이슈가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업사이드 리스크를 본 투자가들이 기관에서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혜님께서 아까 재룡전기 VI 발동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재룡전기 VI 딱 찍고 윗꼬리 달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8% 그래도 강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진소랭님께서 칩셋 미디어 파생 상품 손실 공시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한번 뉴스 찾아보셔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네. 다른 업종 또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눈여겨보는 쪽이요? 네. 저는 근데 바이오 쪽이 하락하는 쪽? 하락하는 쪽? 아까 바이오 했으니까. 네. 하락하는 쪽에서는 사실 근데 오늘 하락하는 것도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게 반도체 약간하고 많이 없는 것 소부장하고 같은데. 반도체 이차전지 약간하고. 그쵸. 반도체 네. 쪽. 근데 이차전지.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 쏠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거고 화장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네, 화장품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락하는 쪽에서 이제 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이제 뭐 인구루드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보시면 좀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뭐 좀 다른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뒤늦게 움직이고 있었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고 있고 인구루드랩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전 직전 고점을 뚫고 한번 이제 리포트발 관련된 부분으로 시세가 분출됐었던 종목군들은 좀 이렇게 빠지고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뭐 좀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이패밀리시 같은 경우도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OEM 쪽 안에서도 약간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의 뭔가 리포트나 이 산업적인 내용이 바뀌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군들 안에서가 원래 같이 계속적으로 보시면 차트 지금 연달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였잖아요. 같이 움직이던 종목군들이 지금 채널링이 깨지기 시작을 했단 맞네요. 말이에요. 예, 깨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업군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제 화장품은 개별 종목 싸움이다.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으로 Makes sense. 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변화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젠 집중으로 한 종목을 패야 돼요. 그러니까 네. CNC를 내가 보겠다. 뭐 색조에서 해가지고 모임 쪽 보겠다 하면은 뭐 CNC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난 국내적으로 해서 뭐 이제 같이 연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랑 인그로데를 같이 보겠다. 뭐 난 선케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 화장품 쪽이 좀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난 립 제품으로 완전 그냥 이제 좀 집중해서 보겠다 그러면 아이패밀리 SC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기업마다 대부분 색조로 비슷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뜯어보면 약간의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업 전체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개별주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지금 차트 보면은 그 마지막 차트의 부분을 보시면은 딱 감이 오시겠지만 무너지는 애들 있고 버티는 애들 있고 계속 가는 애들 있고 네. 이렇게 좀 나뉘기 때문에 계속 가는 애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뭐 OEM이나 그쵸. 뭐 ODM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 혹은 어디서 판매를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잘 특징을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는 칩셋 그거는 미디어. 이제는 파생 상품이 원래 상환 전환 우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 일시적인 거니까 그거 자체는 이슈가 아니고요. 아. 이 타이밍 이슈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칩셋 미디어는 적정 주가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 다른 제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다 왔어요. 그거 뭐야? 적정 주가에 왔다고. 적정 주가 다 와서 네, 지금 3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주가고 그건 저 개인 채널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게 좋은 주식인데 실적이 퀄컴하고 관련돼 갖고 뿜어지는 거는 네. 하반기에 뿜어져요. 좋은 주식이에요. 네.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좋은 한데 주식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했던 오픈 엣지라든지 뭐 저기 뭐 에이직 랜드라든지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 내러티브가 더 복귀 좋고요. 칩셋인데 많이 팔렸어. 근데 실적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MPU하고 자동차용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센트의 영향을 받은 게 더 중요하고 상반기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이익 모멘텀이 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쉬어갈 타이밍이었는데 아까 파생 상품은 그 자체의 펀더멘트는 아니지만 안 좋은 뉴스로 발행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채팅에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좋습니다. 저희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거든요. 넘버 10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는데 혹시 바이오에 셀트리온은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바이오 언급하실 때 셀트는 맨날 빠지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김인성님께서도 바이오 언급하려다가 왜 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셀트리온에 대한 그런 억울함 네. 셀트리온 저는 계속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주도 혹은 이렇게 관심 여기서 조금은 후순위로 좀 밀려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좀 약간 억울한데 네. 제가 이제 그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삼바랑 셀트리온 얘기를 많이 드렸고 대신에 좀 차이가 뭐냐면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가 그치, 어느 작년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쪽은 대신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빼고 바이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신약이라든지 뭐 임상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로열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6월 달까지 뭐 AACR이랑 아스코까지 해갖고 연달아 학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발표할 거다 뭐다 해서 막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플레이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그런 부분에서 묵직하게 나올 만한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좀 약하죠. 왜냐면 네. 이쪽은 워낙 이미 뭐 램시마, 트룩시마 뭐 요쪽으로 이미 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SC 제형으로 해가지고 이미 뭐 그런 것들 수출 지역 확대, 점유율 싸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요것도 신약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종목이 그런 뭐 조만한 모멘텀 하나 갖다가 움직이기 너무 크다. 그렇죠.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합병까지는 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대신에 그 모멘텀 보시고 이게 합쳐졌을 때 덩치를 생각하셔가지고 빅파마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는 과정으로 셀트리온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신다면은 이쪽을 보시면 안 되고 이쪽은 좀 묵직하게 자금을 계속적으로 모아 가셔가지고 한 번에 이제 좀 이런 이벤트가 터져 나올 때 묵직하게 치고 가는 정말 좀 장기적인 포트로 비중을 좀 이제 전체 포트에서 좀 상당 부분 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쪽이랑은 약간 좀 투자의 궤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싶습니다. 갈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래요. 돈은 네. 정해져 있고 갈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주식을 생각했을 때 살짝이라도 기스나나. 약간 이런 게 있으면 가차없지. 살짝 디스카운트를 많이 네.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 당연히 좋은 주식입니다. 아, 장사도 그렇죠. 잘하고 굉장히 네. 좋은 주식인데 일단은 지금 우선순위 인기 투표에서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뭐 매력도 측면에서도 센티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에서 살짝 쉬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뭐 차트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럼 좀 오늘 가기 지켜보시면. 전에 해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이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네, 포인트 보내드릴게요. 이거 봅시다. 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첫 페이지. 네. 모의 첫 페이지. 모의 포트폴리오. 모의 포트폴리오. 이거 네. 변화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한 번 하는데 네. 뭐 워낙 밖에 변하면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저번에 시장을 사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주도가 되면은 시장이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빠지진 않습니다. 여한의 잘 빠지는 아주 제한적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 근데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도에서 올라가는 폭이 딴 거 내려가고 막 지랄 발광하는 것 때문에 전체 장이 막 치솟지 못해.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장을 살려면은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있는 코덱스를 사야 돼요. 코덱스 사야 된다. 그리고 코덱스 포함해서 코덱스 예를 들어서 네. 장 큰 거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개별적인 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뷰얼즈 사고 아까 저기 현대 일렉트로 사고 뭐 HEV 살 수 있는데 네. 큰 그림에서는 코덱스를 대표해서 사고요. 기업 밸류업을 반도체보다 위에 놓습니다. 기업 밸류업 비중을 반도체보다 위에 놓는다고. 기업 밸류업이 반도체보다 더 셀 것이다. 네. 더 매력적이다. 네. 20%. 네. 특히 기업 밸류업에서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금융 안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은행이 먼저. 은행 먼저. 근데 증권도 일부는 가세할 수 있어요. 아. 어저께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키움증권이 기업 재고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보실 거 없고 자사주 몇 프로 있는데 그걸 3년 동안 다 소각한다. 이런 거 포함해서 ROE를 3년 내인가 15% 한다. 그럼 밸류가 싸거든요. 네. 물론 그는 거래 금액이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장이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래는 늘 것이고 천천히나마. 그다음에 은행 가고 나서 갈 게 뭐가 있는 거 봤을 때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못생긴 놈이고 가장 이슈가 많은 주식인데 대표주는 메리츠라든지 아까 어저께 NH농협증권 거기 네. 나온 거 그다음에 키움증권까지 동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증권주를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닌데 키움과 NH와 은행 모든 것은 기업 밸류업의 앞단에 있다. 자동차가 앞설지 안 할지는 N저가 N고로 바뀌는가 그거에 따라 도요타와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뒤쳐져 있지만은 버릴 건 아니고 합해서 하면은 20% 플러스 만약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 한 30%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 못 하고 코덱스에서 25% 30% 가고 이거 합해서 40, 50% 가고 네. 반도체 버릴 필요 없는데 잠깐 쉴 수 있으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암도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정도고 소부장도는 유연하게 왔다 갔다. 근데 5% 정도만 하고 여기 그다음 오죠. 기업 밸류 반도체만큼 할 수 있어요. 용기 있으면. 네. 용기 없으면 5%만 하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2차 전지 죄송한데 2차 전지 한 5%를 포함해서 나머지 것 해가서 하면은 이 현금이 아마 30% 남을 겁니다. 25%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꿉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저런 식으로 꾸릴 것이다. 이렇게 네. 가상의 모의 포트를 설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참고만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SBS 먹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태양광사 그 정지. 태양건설 자본 잠식 상태 I see. 주식은 거래 정지됐다. SBS 매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SBS가 오늘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는 16%까지 올라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노형은 어떻게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요거 한번 대답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저기 킹스타님께서 어떤 거 올리셨 고영이라는 종목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영.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의 그거잖아요. 종목. 못 먹어도 고영.
왜 좋아 했어. 그거 할 줄 알았어요. 네. 고영 네.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AI 반도체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3D 프린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의 지금 불안해 하실 수는 있는 자리기는 해요. 왜냐면 네. 20선이 단기적으로 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한 번도 60선이 깨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0선 깨지기 전까지는 약간의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단기 평선을 좀 눌리고는 있는데 지금 해당 부분에서 뭐 이제 이 나머지 쪽이 이 기울기 자체가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종목이 18,200원 자체를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생각을 크게 해보실 필요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지금 일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조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뭐 엔비디아발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일단은 지금은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아직 거래량 동반한 뭐 급락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자. 대신에 60선을 올라갈 때 깨진 적이 없는데 올라갈 때 60선 깨지는 종목군들은 많이 깨집니다. 보시면 올라가다가 60선 깨지면 많이 깨지기 때문에 60선만 안 깨지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대신에 요거 깨지면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동진 세미캠하고 고용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동진 세미캠과 고영 뭐가 공통점일까요? 뭘까요? 애널리스트 커버를 잘 못해요. 아, 커버를 잘 못하고 커버를 잘 안 해요. 왜 그러죠? 그 회사가 IR에 아주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오. 그 이익 추정이 변동성이 좀 있어요. 이익 추정의 변동성이 있고 IR에 네.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회사가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지세미캠도 많이 봐요. 네네. 동지세미캠은 동지세미캠 아닌데 동지세미캠은 뉴스가 나올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저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가 고용도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그나마 하는 애들 거를 참고로 해라. 그리고 진짜 비중을 얼마까지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그걸 참고하시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대놓고 다 직설적으로 말씀은 못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BYJ님께서 한미반도체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언급 안 한다 그랬고 한미반도체 특히 10만 원 넘어가서는 언급 안 하시겠다 그랬고. 아까 내가 비중을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15%인데 그 개별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다 여기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질문은 이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다음 주에 GTC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좀 41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큰 그림의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반도체 지금 살짝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나 GTC, GPU 컨퍼런스 있는 거에 그쵸. 대한 그런 경계감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증시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네. 좀 그동안 올랐던 대세주들은 좀 쉬고, 네. 그 다음에 짜잘한 종목들, 이슈 끌어다가 이제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뭐, 요렇게 되는 장 같은데, 네. 요런 반도체 관련주는 이따 뭐 클로징 벨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개발자 컨퍼런스 어떻게 좀 호재로 기대하고 봐도 돼요? 지금 아니면 주가는요. 그냥 오버하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바라보는. 일단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GTC 컨퍼런스가 18일부터 20일이니까 네. 실제 18, 19일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21일 있죠. 21일이니까 우리는 22일에 발표되는데 21일에 발표된 게 뭐죠? 마이크론 20일 밤에 실적. 22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이벤트를 합니다. 음. 그게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을 때예요. 아, 그럼 엄청 중요하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여러 회사한테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기 때문에 네. 그거 21일 밤 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저는 만약에 장이 지금 애매하게 가잖아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까지 세론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그쪽이니까 희망 섞이면은 네. 21일부터는 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둘 다 별 효과가 없다. 둘 다 효과가 없다. 두 방이 있었는데 두 방이 없었어. 네. 그래서 FOMC 나눠오는데 FOMC에서 20일 날 FOMC에서 점도표 3개가 아니고 2개네. 혹시 그런 게 FOMC 에서. 초쳐서 이 앞뒤의 타지티방을 다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완전 개별주하고 기업 밸류.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장은 2600 초반까지, 2600 초반? 2600 간당한다? 거기까지 빠질 염려가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됐었죠. 다음 주에 지금 GPU 저희 컨퍼런스랑 마이크론 실적이랑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코파일럿 업데이트 이벤트, 코파일럿 이벤트, 플러스 FOMC 이런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삐끗하거나 혹은 갑자기 AI 막 시연하는데 AI 고장 나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삐걱거리고 이러면은 아 이거 아직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갑자기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보시고 어쨌든 경계감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코스피가 0.2%. 코스피는 지금 괜찮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고 네. 어제 이어서도 계속 좋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0.25%좀 흔들리는 종목과 섹터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시황하기 전에 어쨌든 변압기 쪽이 좋으니까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 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나 뭐 원전 쪽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좋죠. 네, 최근에 흐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쪽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일단 우선순위는 당연히 변압기인데 그쪽이 계속 가기 시작하면 아마 후발로 좀 같이 움직임이 이제 슬슬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 두빌 말씀하시니까 요거 한 번만 차트 보여주실래요? 하창원 본부장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변압기 그리고 전선 뭐 SMR 등등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네네네. AI랑 엮여서 그렇죠. AI 돌리려면 이거 그렇죠. 에너지 전기 필요해 원자력 왔다 갔다 쓸 필요하고. 거야. 네네네. 그리고 이 변압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는 에너지 기업들이 있는 거고 네. 요게 지금 두빌 차트인데 지금 18,09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딱 걸려있는 게 어딥니까? 딱 전고점이에요. 이게 네. 작년 9월 전고점이거든요. 18,000원이. 네. 여태 찍고 지금 후두두둑 떨어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 뉴스를 가지고 여기서 힘을 받아서 뚫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또 크게 주가 갈수 있죠. 측면에서 네. 새로운 또 지평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네. 하니 얘기하니까 리딩방 같네. 뭐 그거는 아닌데 차트적으로 그렇다는 거. 네, 좀 재밌게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미 짝꿍댕이 한번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요번에서 이제 3번 3중 짝꿍댕이는 잘 안 나와요. 근데 3중 짝꿍댕이가 굉장히 나왔기 엄청 때문에 좋아하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술적으로 재밌게 이해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근데 뭐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 자체가 이제 만약 원전 쪽으로 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너지 쪽이 부각되는 거는 지금 주도주 산업군인 AI 반도체와 엮여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에서도 이벤트가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좀 같이 순환매의 흐름으로도 보실 만한 산업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식 형님께서 매번 클로징벨하고 오프닝벨 둘 다 와주시는데 이오 테크닉스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오 오늘만 4% 급락 중입니다. 지금 차트가 데일리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21만 7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쭉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번치로 담아라, ETF로 담아라, 네. 그리고 대형 종목에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담아라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거기서는 여쭤봤어요. 이오 물어보길래 네. 가장 약한 게 이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반기 약한 실적이 게 확 올라오지 않아요. 네. GPSP도 그렇고 진짜 상반기 실적이 아니고 내러티브로 간 거예요. 네. 내러티브 넘버가 나온 건 한반도체밖에 없어. 한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률 높이면은 소재주 다시 갈라 그러는데 소재주도 1분기 실적 속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약간 눌려거나 쉴 수도 있어요. 그 삼성전자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서 ETF로 하고 아니면 코덱스 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다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종목에 근본적으로 무슨 뭐 콜이 안 되고 뭐 제품에 문제가 생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한 달 사이에 뭐 그런 게 나올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순환 상태이기 때문에 빨빨빨빨 돌아간다. 에이지멘트 갔다가 비올드 갔다가 빨빨리 못 가면은 그래서 아침에 방송을 듣는 거하고 저녁에 듣는 거하고 다르고 하루 스킵하는 거하고 안 스킵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머스트 씨 방송. 저희가 가장 제가 가장 기피하려고 하는 게 해제와 그랬제. 그렇죠. 요거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했을 때 이렇게 미스가 나고 갑자기 빠그러지는데 다른 종목은 버티는 종목이 있으니까 ETF랑 여러 가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넣는 포트가 좋겠다라고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신 상황이고 지금 SI님께서도 2호 4%가 뭔 STI 7%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만큼 오늘 저희 오프닝
클로징벨에서는 이런 거 심도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맞죠. 저희가 네. 스피디하게 쫙쫙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클로징벨에 오시면 하창원 본부장님과 김정일 본부장님이 특정 섹터에 있어서 좀 딥하게 뉴스 가지고 그리고 인사이트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따가 요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하락 추세가 있는 종목들은 이따 와서 클로징벨에서 반도체 아저씨가 네네. 준비를 잘 해주시면 전혀 다른 섹터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장이 근본적으로 오늘 뭐지? 그 반도체나 이런 거 잠깐 빠졌지만 네. 다우나 S&P 50 다우는 별로 안 빠졌잖아요. 아까 나온 게 있는데 아디다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아디다스 실적 갑자기 아디다스가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네. 4%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음. 그래서 개별적 실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디다스 뭐죠? 아디다스? 뭐 하는 회사? 스포츠용품.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재고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비가 된다. 네, 저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타겟도 실적도 하면서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까지 소비 여력은 미국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무너지면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다음 주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당장에 내일 모레 발표되는 게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오늘 밤에. 오늘 밤에. PPI. 그는 뭐 CPI 있는 건 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소매 판매가 나와요. 소매 판매가 여기서 많이 빠지면 오히려 더 불안해. 사람들이. 그래요? 네. 왜냐면 지난달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난달 거 나올 때는 소비가 또 너무 빨리 빠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했다고. 마이너스 0.8인가 그랬어요. 네. 계절적이다 어쩌다 그랬는데 소매 판매가 오늘 밤에 나오는데 그게 컨센서스 0.8이거든요. 플러스. 그래서 소매 판매가 나오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갭, 아디다스 이런 것이 괜찮다는 거는 미국의 아직 퍼체싱 파워가 아직은 괜찮다. 미국까지. 이렇게 해서 아직 장 자체가 흔들릴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퍼센티지도 또 변환이 되고 그에 따라 미국 경제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여기서도 눈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 재고떨이 하는 거 실적 나오는 거 거기다가 소매 판매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9번식 형님 이따가 클로징벨 오세요. 클로징벨 오셔서 반도체 이야기 좀 저희 개발자 컨퍼런스랑 같이 엮어서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네. 51분 지나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튜디오 드래곤 뉴스가 참 어려운 주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르는 종목들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야, 참 이거 어떡하나 싶은 주식들이 좀 스튜디오 드래곤? 많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0.2% 하락으로 또 출발을 하고 있고 사실 파묘가 막 800만 원이 어쩌니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사실 파묘 이슈 지금 지나간 지가 좀 된 것 일주일 같습니다. 지금 넘었죠? 전혀 근데 신기한 게 스포한 다음부터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딱 스포하고 나서부터 안 갔어요. 그리고 그죠? 내가 그 뭐냐면 내가 보면은 1000만 되는데 제가 안 봤어요. 1000만이 안 왔어요. 빨리 가서 보셔야 된다.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미안합니다. 느낌이 오케이. 스튜디오 드래곤. 요거는 컨텐츠주는 조금 아직 얘기가 거기까지 같죠? 가기는 그러니까 그쵸? 대세 상승으로 이게 완전 매기가 돌아오기에는 아직 강한 모멘텀들 AI 맞아요. 같은 네. 변압기 같은 이런 메인 테마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이 이제 뭐 시리즈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받는 돈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네네. 플랫폼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컨텐츠 제작사들은 그렇게 재미를 좀 못 보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대박이 나와도 그렇게 좀 잘 못 움직이는 경향이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 TV가 결국엔 회복이 돼야 돼요. 광고 쪽이 완전 박살나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슬로우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 쪽에서는 이제 거의 갈 때가 다 돼가지고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 좀 많이 파네요. 마이너스 2,300억. 외국인과 기관. 요런 거는 진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네. 기관이 사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사거나 네. 그러니까 몇 천억 단위 이상으로 특히 2천억 단위 이상으로 매일 외국인 기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시장을 좀 사고 있다는 거. 네네. 코스피 쪽에서 요런 흐름이 나오면서 좀 계속 버텨주는 것 같고 외국인이 100억 플러스 기관이 거래소에서 2,200억 플러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00억 기관이 마이너스 150억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창훈 네. 본부장님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따가 3시 20분까지 선물 네. 옵션 동시 만기로 갑자기 패대기 치거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많이 해둬야 됩니까? 좀 일단 오늘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왜냐면 3월물에서 6월물로 좀 롤오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지션을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물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확률은 좀 이전에 우리 내마녀의 날을 볼 때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시선으로 보실 온화한 필요는 시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언제든지 막판에 막 패대기 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는 말되 좀 이번에는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의 수급도 지금 선물 따라서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선물 쪽에서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간에서 많이 던질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누적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1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패대기를 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주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저 PBR에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 던지려면은 글로벌적으로 뭔가 악재가 터져 나와야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급 쪽에서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온화한 시선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했을 때는 지금 552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 종목수가 982 종목인데 네. 말씀드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 1000 종목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괴리감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거고 수급 쏠림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정 종목군들 산업군들에서 좀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수익 실현은 일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변압기라든지 뭐 최근에 뭐 말씀드린 로봇 쪽도 좀 일부 올랐고 방산도 오늘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로봇은 아직 시작을 별로 안 했지만 나머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부분에서 일부분 정도는 수익을 확정을 지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모든 물량을 다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항상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 매도로 조금씩 확정을 지어주시고 좀 더 눌림목이 나서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같이 편승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매매의 흐름을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포 아이고 하기 전에 하나 그 저기 밸류아 프로그램에서 아까 로봇하고도 연관돼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LG전자가 지금 그 로봇 때문에 뭐 했잖아요. 마지막 리포트 나온 게 LG가 있어요. 다시. 주 LG. 주 LG. 주 LG도 지주사 LG. 단기적으로 좀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리포트 한번 보세요. 아까 로봇 관련되면은 결국 LG전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LG가 끌어가는 거고 LG는 그 LG CNS 상장 이슈가 있고 밸류아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어텐션이 안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마침 리포트가 엊그저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10만 원 넘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10만 1,100원입니다. 하여튼 아까 아침에 일찍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밸류아 얘기할 때 그런 종목도 같이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은 은행하고 밸류아에서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아저씨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가 살짝 쉬어갈 수도 있고 대신에 밸류업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둔다의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56분 지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가야 되는데 아까 방산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오르는 종목도 있고 안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슈가 있어요. 네. 그 2박 3일 일정으로 어제 그 사우디 국방 차관이 왔어요? 방한을 했죠. 네. 그래서 방산 큰 손인 이라크와 사우디 군 고위직이 잇따라 방한을 해서 요게 아직까지는 어떤 거를 뭐 샀다 팔았다 어딜 갔다 뭐 이런 뉴스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방산 수출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우디 국방 차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것들 요게 이슈가 나온다면 이게 뭐 길게 막 큰 모멘텀은 아니지만서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하나의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가면 그래서- 팔아요? 네? 가면 팔아요? 몰라요. 저는 아유, 너무 편하니까 저는 돌아가면 몰라요. 주식 안 해요. 저는 저 그냥 저기 방송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일정 말씀을 드릴 때 네. 그 요번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방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냥 아무 이슈 없이 지나가면 악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방한을 하고 그런 기대감이 일부 좀 선반영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좀 좋은 뭐 특별한 뭔가 수준이라든지 좀 이렇게 뭐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이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좀 눌려주고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되돌릴 때 눌림목 매수하시긴 좋아요. 산업적인 부분이나 최근에 수출입은행에서도 수출한도 높아졌고 계류 중인 두 건도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지역 다변화에다가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방사는 조금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만약에 좀 눌림이 나와서 이제 한 번에 기회를 준다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저 오늘 바이오 하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 이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해 하시면 되지. 오해. 오후에는 또 제가 또 다른 걸 해야 돼서 네. 오늘 시장 바빠, 정리를 바빠. 해야 돼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바쁩니다. 아, 바빠서. 시황도 해야 되고 그 뷰도 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가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4% 오르고 있고요. 이거 왜 오르냐고 여쭤보셔가지고 현대모비스? 지금 뭐 리포트 나온 것 같은데 다월투자증권에서 유지용 애널리스트가 이제는 부품사 차례다. 자동차는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부품으로 조금 매기가 낙수 효과가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좀 써서 요게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0시, 3시 20분까지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고요. 뒤에 또 맛동산 있죠, PD님? 네. 없어요? 화수만 있나? 오늘 화수만 목요일에서 있고요. 없구나. 그리고 초콜릿. 여러분, 아까 했어야 되는데. 초콜릿 어디 갔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는 당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레 초콜릿 많이 그쵸.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빌레 초콜릿 오늘 주빌레 초콜릿이 좀 강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확 와다. 가슴에 팍 와다. 초콜릿만 20년 이상 그래요? 만들었다. 그건 모르겠고 네. 막 가면 확 와닿는다. 프럴린 초콜릿. 먹어보세요. 그래서 팜유 식물성 유지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고요. 재료가 안전합니다. 요즘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많은데 최고급 카카오 원료를 쓰고 있고 필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화이트데이 오늘 또 화이트데이네. 맞아요. 화이트데이다. 그러네요. 화이트데이. 이것도 이거 주십니까? 주셔야지. 화이트데이라고 또 요거를 주셨습니다. 네, 오케이. 자, 요렇게 주빌레 초콜릿. 주빌레 초콜릿. 안에 또 오픈을 하면은 이 안에도 또 예쁘게 또 마킹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거 제가 요렇게 지난 이거 한 5년간 제가 먹었어요. 주빌레 초콜릿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사서 먹었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아.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예쁘고 이거 한번 선물하기 보여주세요. 좋고. 이렇게 주빌레 초콜릿. 그래서 자 광고비 받았는데 확실히 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정확하게 제가 여기 즉석에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주빌레 초콜릿 매우 맛있다는 거. 맛있다니까? 하나 먹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 건데. 새우 내가 줄게. 그래서 아침 못 드셨으면 제 조개가 하나 줄어들었네요. 저기가 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찐해. 네이버 주빌레 초콜릿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여의도에 계시는 분은 팝콘 바로 옆에 BNK 건물의 지하에 입점 중이라고 합니다. 지하 아닐 텐데? 지하라는데요? 원래 1층에 있었는데 바뀌었구나. 음. 내가 1층에 있을 때 원질레 가서 사 먹었는데. 이니셜 마킹 서비스도 해주시고요. 요거 저희가 클로징벨에서 새거로. 감사합니다. 클로징벨에서 사실 여러분, 만 분 계시니까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클로징벨에서 저희가 이런 것도 네. 제 사비로 네. 커피하고 네. 이런 초콜릿도 맞아요. 가끔씩 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형님들이 왜 우린 안 줘 하면서 그래? 댓글 다시는데 네. 직접 보내드리려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세요. 주소 안 적어. 그냥 어그로만 끌고 직접 연락을 안 해. 그런 거 계시더라고. 제가 너는 어떤 때, 내가 그 전에 막 뭐 질문을 해. 그래서 내가 길어서 이메일 알려주시면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으면은 답이 없어. 자기를 노출하는 거 별로 그러니까 싫어. 아니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줘야지, 드릴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좋죠. 이러고 하면은 연락처. 연락 달라고 연락처 넘기면 연락이 없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빌레 초콜릿 혹시나 받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제가 여론조사를 해서 클로징벨에서 어떻게 드리던지 혹은 정말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드시던지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초콜릿 안 좋아하는데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맛동산은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지금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날 저희가 맛동산 여기 부동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니까 화요일, 수요일 저희 오프닝 배 끝나고 맛동산 홍보를 지금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아니, 클로징벨 오세요. 주빌리 삼행시 지어달래요.
아, 주빌리. 기억했다가 오후에 삼행시. 아, 오케이. 네, 주빌리 삼행시야 맛깔나게 해가지고 주빌레로 삼행시 짓겠습니다. 아, 바쁘네 나도. 오늘 아침 너무 바쁜 것 같아. 1시간 동안. 자, 알겠습니다. 그럼 3시 20분에 저희 민트와 함께 또 이제 우리 홍일점 민트와 함께 3시 20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장중 잘 나오는 하십시오. 뉴스 예. 경계감이 있다는 거 꼭 참고를 그렇죠.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전략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부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 기분 좋게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